안녕하십니까. 미래기술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 발표를 한 것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성능, 그리고 어떤 기존의 모델들과 어떤 내용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저는 5분짜리 동영상과 그리고 리포트를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고, 사실은 4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떤 방향 제시는 이제 영상에서 나온 거죠. 자, 그 영상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데요.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 이제 구글의 임무부터 얘기해요. 세계 정보를 정리하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글 검색을 만든 이유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다가선다고 할까요? 제미나이 발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다중 모달리티로 이것을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이거 뭐 다중 모달리티는 멀티 모달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챗GPT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하지만 챗GPT랑 다른 것은 설계 자체로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학습 자체를 한다는 것이죠. 챗GPT는 아마도 텍스트 중심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요.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씩 이제 그림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는 좀 차별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안전성 책임의 문제에도 좀 설계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능력과 성능인데요. 제미나이는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이제 개발해낸 거죠. 텍스트뿐만 아니라 코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다양한 입출력을 이해한다 그러고, 특별히 이제 50개의 영역에서 인간 수준을 넘었다. 드디어 인간 수준을 넘는 것을 보여줬다. 평가적으로. 이따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다양성, 이제 3가지 버전으로 이제 아예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울트라, 두 번째는 프로, 나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3가지로 나눴냐? 다양한 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모델을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메모리도 작고 한정적이고. 그러나 이제 엣지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착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에는 나노 같은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이런 예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거대한 모델을 다 이제 붙이기보다는 맞는 적합한 모델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거고요. 환각 현상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그런 것들을 좀 덜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사실 검색회사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개발하고 분류기와 필터 같은 것들로 접근 모델을 달리해서 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런 결과 미래적인 지향 접근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표준을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중 모달리티라는 건 뭐냐면, 아예 학습할 때 텍스트만 학습하고 그림을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텍스트나 음성이나 그림이나 비디오나 이걸 한꺼번에 넣고 요거를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이미지 디코드, 텍스트 디코드로 나올 수 있도록 출력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학습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일일이 통과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 전통 모델과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중 모델 설계 자체로 이제 텍스트 모델이 아니라 다중 모델로 설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끝을 올리면 우리는 질문이고 끝을 내리면 이제 또 기능 텍스트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으면 문장과 그 높낮이, 음의 높낮이를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성조에 따른 이해 이런 거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Every day across many languages and for different purposes. Typically, when large language models interact with audio, they take the audio, they run it through a speech recognition system to convert it to text, and then they feed that text into another model that understands text. However, by doing that, many nuances are lost, like voices or pronunciation. But Gemini, with its native multimodal capabilities, is able to process the raw audio signal end to end. Let me take you through an example. We uploaded an audio clip that asks Gemini a question about pronunciation in a foreign language. Let's listen to the clip and then to Gemini's response. 언어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How to pronounce the word Lunar January in Chinese? Option A, 正月. Option B, 正月. Which one is correct? Which tone is the correct tone for the first character? Option A. The first character is pronounced with the first tone. Gemini was able to 이런 방식으로 differentiate the two ways of pronouncing the word. 성조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게끔 멀티모달 자체로 설계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미나이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했는데 비교를 했어요. GPT-4하고 대부분 이제 성능이 GPT-4보다는 성능이 좋다라고 나왔죠. 구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멀티플 초이스 퀘션 여기 같은 경우 아카데믹 또는 프로페셔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GPT-4는 87점인데 이 90점 정도 됐죠. 그렇죠? 뭐 수학의 능력, 수학 문제 푸는 능력에서는 원래 GPT들이 수학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52 포인트인데 여기는 53%. 대부분 살짝 높거나 같은 수준 이상 됩니다. 이 부분 커먼 센스, 멀티플 초이스 퀘션, 커먼 센스를 요구하는 이제 일반 이 95.3점, 87.8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그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GPT-4 이제 터보 버전이죠. V는 쌍둥이 자리에 이제 번역했을 때 제미나이가 쌍둥이 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GPT-4 터보보다는 어떠냐? GPT 터보 4보다도 비슷한 거의 비슷한 자연어 이미지에 대한 OCR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의 다양한 분야의 대학 수준의 추론 문제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문서 이해는 좀 더 높게 대부분 매스 같은 경우도 좀 높고요. 인지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당 부분 높게 나옵니다. 이거 자동 음식 인식은 단어 오류율이에요. 그래서 7.4%밖에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리고 나서 성능 아까 이야기했던 50개의 다른 주제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높여보였다.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 같은 경우는 89.8%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90%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추론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는 모델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MMLU,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이 있는데 인간 전문가를 능가하는 최초 모델이 나왔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제 신박한 능력, 이 다중 멀티모달 아까 얘기했던 그럼 어떤 예들을 좀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암호 기반을 둔 것에 입력을 준다는 거죠. 넣어주던데 번역을
구글에서 해서 그런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요 비디오 이게 새들이 이제 막 날아가는 비디오죠. 이 기반으로 데모를 만들 수 있겠냐 했더니 이 찌르르기가 웅어대는 걸 보고 물이 짓는 시뮬레이션을 코딩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코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림을 보고. 신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이미지를 보고 뭘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물었나 봐요. 제미니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했더니 파란색과 분홍색 촉수가 있는 문어는 어때요? 라고 제안해. 추론이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뭘 만들 수 있냐 그림으로 넣었더니 그림을 넣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음악 재민이 이것을 음표를 넣어주고 악보를 넣어주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 했더니 박자를 보니 8분의 6박자군요. 각 소절마다 8분 음표 6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이나믹 마킹은 피아노로 부드럽게 연주한 뜻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발표한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조금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럼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4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분면이라고 하죠. 4분면에 4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거를 넣고 그대로 넣고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야기해서 기준을 이야기한 거를 잘 맞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하면 요것을 배치를 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write code to rearrange 해놓고 이 3천을 먼저 이렇게 좀 먼저 놓고 왼쪽 위에 그리고 나서 재정렬하는데 접선함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래요. 접선함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죠. 요거 3차원이니까 그 다음 사인 코사인이 되고 나머지 두 서브 플랫 나머지 2개를 배치해야 되는데 하나는 원래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원래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타겟 이제 그걸로 접선함수를 구해 가는 건데 타겟이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박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은 거죠. 그래서 탑 A는 사인 웨이브고 이걸 이제 파악한 거죠. 두 번째는 타겟 펑션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익스포넨셜 그로스죠. 그리고 나서 3차원 요거를 이제 요 주문대로 놓고 거기에 맞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플롯에 표시된 게 어떤 함수가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야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해도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배치를 이렇게 원래대로 하나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하는 배치도 완벽하고 거기다 파이썬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칭을 전부 달아주었죠. 정말 신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프롬프트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C를 이렇게 준 거예요. 칼라 블루와 이거 본다 여기 주니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큐트 블루 캣 어때 했더니 요걸 2개를 조합한 거죠. 그리고 블루독인데 옐로우 이어를 가끔 블루독을 만들어줘 했더니 요 실과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2가지 아이디어를 줘. 이걸 뭘 할 수 있는지 하고 알아서 2개를 줬더니 하나는 아보카도 있는 거고 씨앗이 있는 아보카도를 어때요? 그렇게 하고 그려줬고 또 하나는 그린 블루베리 핑크색의 이를 갖고 있는 버니군요. 버니 분홍색 귀를 가진 토끼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제안해 준 거죠. 와, 추론하는 이 능력은 뭐 대단하네요. 요 세 번째 거는 이게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차례대로 이제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그런 것들의 신박한 것들에 대한 추론 능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영상을 잠깐 한번 볼게요. I see you placing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테이블에서 이제 직접 그리는 I see a 거예요. squiggly line. 여기서 이제 What 응답을 about 하는 now? 거죠. The contour lines are smooth and flowing, with no sharp angles or jagged edges. It looks like a bird to me. 오리를 What if I add this?
The bird is swimming in the water. It has a long neck and beak. It is a duck. 이렇게 Yes. A 이해하는 duck is a 거죠, type of 오리라는 waterfowl in the family Anatidae. 조금 너무 아파. Language? And give me a few options. Ooh, can you explain how to pronounce the Mandarin one? Is it Yatsu? 鸭子 Is pronounced with a first tone. 예, In Mandarin, 성조를 there are 얘기해 4 줄 때 tones, which are essential to distinguish the meaning of words. The first tone is a high level tone. 그걸 Oh, 가르쳐 줘요. 이제 Okay, 지도를 가지고 based on what you 얘기해요. see, come up with a game idea. Oh, and use emojis, please. How about this? We can play a game called Guess the Country. 어떤 Sure, 게임을 let's do 했어요? it. 했더니 국가 맞추는 Clue 게임을 1. 한번 This country is the home of the 물어보는 kangaroo, 거죠. the koala, and the Great Barrier Reef. 이런 Oh, 것들이 that's 있을 easy. 때 어디냐? 그렇죠? 맞냐, Clue 틀리냐, 2. This country loves football and has won the most men's World Cups in football history. 예.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서 맞추는 것. 그러니까 You are 어느 trying to get 컵에 me to find the 경기가 paper ball 있는지 under the cup. 맞추는 I 겁니다. accept the 네가 challenge. 맞춰보라는 거죠. The cup to the left. 예, 왼쪽에. 이거 맞추는 거죠. Nice.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I know 가위바위보 what you're doing. You're playing rock, paper, scissors. What do you see now? The fingers are spread out to look like the wings of a 동영상을 butterfly. 이해하고 있다는 What's 것을 this? 이해해요. Big ear and barking mouth.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100원짜리하고 Both objects are round and flat. There you 공통적인 go. 것. Both are food. The orange is a healthier choice than the cookie. 아, 신박하죠. Citrus can be calming, and so can the spin of the fidget toy. Give me some ideas for what I could 이걸 make with 아까 this. 보았던 I see 것도 pink and green yarn. Mind. Which way should the duck go? 어디로 가야 할까? Going left leads to a duck, which is a friend. 그럼 친구가 Going right 나오죠. leads to a bear, which is a foe. It is better to make friends than foes. 여기까지 해볼게요. 와, 이제 완전히 저렇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세 번째, 그 능력은 이렇게 탁월하고요. 세 번째, 모델의 다양성.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울트라의 거대한 모델, 그러나 나노라는 건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 프로세서로 나노 같은 게 굉장히 좋겠죠. 그걸 아예 설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정성과 책임. 제미나이는 안정성과 책임을 기본으로 구축되었대요. 요거는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 잘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안정성과 책임 부분이 요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자기네들이 구축을 했다. 데이터도 그렇게 모았고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명 주기를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요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이제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류기와 필터와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했대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그럼 AI 기술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합했다. 아까 이거 뭐 챗GPT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지만 아예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멀티모달로 학습 자체를 해버렸다. 따로따로 텍스트하고 이거랑 뭐 영상이랑 음성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 범위도 이제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으로써 많은 학습이 환자 의료기나 영상 분석도 하고요. 진단도 하고 맞춤형 교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폭넓은 이해도가 높다는 건 폭넓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작용을 한다. 더 자연스럽게 소통한다고 그랬죠. 아까 성조를 이해한다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자기네들이 윤리성과 안전성을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미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봤어요. 이게 뭔지 챗GPT한테. 챗GPT로 통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전 모델과 다르게 한 거는 아까 다중 멀티모달 그 자체가 안정성이래요. 한 형태로 뭐든지 입력을 한 형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중 모델이래요. 그래서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단일 모델이다 보니까 텍스트만 하다 보니까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페이크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설계되었고요. 개발 초기부터 여기를 기본 설계로 삼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책임을 굉장히 안전성과 책임에 높다. 윤리 정책 이런 것들도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고 엄격한 테스트와 필터링을 통해서 부적절한 것들을 걸러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참 합리적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구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정보를 처리하고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그걸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요것에 맞게끔 다중 멀티 모달리티, 전통적인 모델과 달리 설계부터 텍스트, 시각, 오디오 모델 하나로 통합돼서 했다. 능력면에 있어서는 50개의 영역 속에서 인간의 수준을 넘었다. 드디어. 이거 좀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모델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를 처리한 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에 처리하면 울트라가 좋고, 그다음에 제미니는 다양한 작업에 여러 가지 작업에 이제 좀 초점 프로 같은 제미니 프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노는 아주 작은 기기 어떻게 보면 엣지 프로세스에 적합한 모델로 아예 모델을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죠. 안전성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접근적인 지향적인 접근을 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해 볼 만한 특이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인간의 수준을 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멀티모달로 아예 자체로 그런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야기하거나 실시간 영상처럼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된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을 로봇에게 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처럼 쉽게 이야기하고 이런 편하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한국에서도 얼른 오픈하면 좋겠네요. 영어로만 오픈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